너무 빠지네요. 지금 양시장이 1.3%, 1.4% 정도까지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주변은 다 괜찮은데 지금 일본도 보합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시 구간대 중국 증시 개장하는 걸 봐야 되겠지만 이상 동향이 없는데 우리 증시만 이렇게 빠져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우리의 상대적인 약세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일본이나 중국 증시에 비해서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라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경기에 좀 민감한 제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포진해 있고요. 중간재를 수입을 해서 또 이제 수출을 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원자재 수급이 좀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환율까지 부담이 되다 보니까 비싼 가격에 좀 수입을 해서 또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또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감까지 나오다 보니까 경기 선봉장에 있는 반도체의 급락이 눈에 띄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원자재가 하나도 나지 않기 때문에 다 수입해야 된다라는 입장 속에서의 환율의 약세는 계속 외국인들의 매도를 좀 부추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보시면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지수가 2,409포인트입니다.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필수 소비재들에 대한 선호도가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음식료 섹터주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요. 경기에 좀 둔감한 일부 낙폭과대 바이오 섹터,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 하고요. 또 이제 지금 보시면 미리 좀 많이 빠졌던 게임주 일부 이런 정도만 좀 반등을 하고 있고 엔터주들 역시 좀 경기 방어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와 각종 제조업체들 쪽으로는 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경기에 덜 민감한 쪽들, 방산 비롯해서 덜 민감한 쪽으로 좀 시장의 수급이 좀 쏠리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좀 약한 흐름이 지수에 좀 더 압박 요인이 되고요. 그 하부권에 있는 종목들한테도 꾸준히 좀 이런 현상들이 좀 이어지면서 시장이 초반에 좀 약세 흐름. 다만 이제 2,400선 지지력은 한 번 더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보여주는지 보시면 참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나눠서 보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유가가 지난주 후반에 7%나 하락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큰 폭의 하락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종목군들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가 이제 좀 고점이 나온 건지 그리고 관련주들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의 흐름도 좀 짚어주실까요? 근데 유가가 사실 너무 많이 올랐죠. 일정 부분 개인적으로는 좀 투기적인 세력들도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경기가 침체가 될 거라고 하면서도 유가가 계속 올랐었는데요. 이제 또 유가가 빠지는 이유가 경기 침체 우려감의 수요 감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말을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사태가 다 없어지려면 전쟁이 종식되어야 될 텐데요. 이 전쟁의 마무리도 역시 미국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계속 무기를 대주면서 전쟁을 계속 끌고 가게 만들었었고요. 그 사이에 원자재 가격들이 폭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서도 중국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국가들은 오히려 러시아 쪽의 원자재들을 좀 수입하면서 수혜를 많이 봤었는데요. 국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가라는 것 자체가 많이 올라갈 때나 많이 빠질 때나 정유업체들 같은 경우는 원유 재고 자산에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정제 마진 스프레드에는 오히려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S-오일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SK 이노베이션 플러스로 전환된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유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원재료 가격의 하락에 영향을 받는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대한유화 등이 좀 순수 화학업체들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유가의 상승과 하락에 있어서 수급과 공급의 법칙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리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하락은 또 너무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감,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원자재 시장에서의 좀 투기적인 흐름이 조금 이탈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감지가 되고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향후에 지속성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정유업체들에 대한 실적은 계속 견조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화학업체들은 만약에 유가가 추가적으로 계속 좀 하락 안정세를 보인다라면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조금씩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만은 역시 화학업체도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수요가 감소한다라는 점, 이런 부담은 계속적으로 좀 연속되기 때문에 실제 경기 침체 이슈로 시장이 계속 움직이는지 여부는 보시면서 좀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연일 바닥을 새로 쓰고 있죠. 경기 우려감으로 밀린다. 뭐 이런저런 해석에도 불구하고 들고 계신 분들 타들어가는 속은 어찌 좀 달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끝물 추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전방은 산업의 최선봉에 있는 반도체들입니다. 반도체들의 수요가 감소할 것에 대한 우려감인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어느 일각에서는 또 반도체가 없어서 차도 못 만들고 있는데, 근데 반도체가 부족해서 가전제품들도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서 제품 가격에 영향을 받으면서 실적이 안 좋다고 빠지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반도체 업황이 안 좋게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부담, 경기 침체다라고 또 논리적으로 갖다 내기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시장이 다 필요한 대로 그냥 이유를 갖다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뭐 지수의 영향력이 워낙 큰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 자체보다는 시장에 대한 논리로 좀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계속적으로 좀 악화되고 있는 상태고요. 삼성전자의 하락세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아까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 흐름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58,000원 때문에 얼추 한 바닥권에 좀 다가서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58,000원부터는 계속 분할 매수를 해 나가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이닉스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한 9만 한 2, 3천 원대 최저점으로 생각하시는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 섹터 모두, 두 종목이죠. 두 종목 모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막 빠지 하락에 좀 다가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흐름에 뭔가 좀 연동하는 그 하부권에 있는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도 두 종목의 움직임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기판 섹터주들도 우려감으로 많이 하락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반도체의 대장격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을 보면서 그 하부권에 있는 반도체 주식들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적으로 그 흐름에 맞춰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섹터, 2차 전지 소재 섹터주들이 좀 IT 섹터 내에서는 경기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그 빈자리를 좀 메꿔주고 있다라는 점은 계속적으로 좀 염두에 두시고요. 특히 2차 전지 소재에서도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코스모 화학, 또 최근에 좀 SKC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 관심도가 좀 집중되고 있다라는 점, 종목별로는 조금 관심 갖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와 음식료 그리고 방산 같은 경기 덜 타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락장에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 단순히 지금 뭐 피신처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 경기 침체로 가고 금리를 정말 뭐 일각에서 뉴스에 나오는 대로 4%에서 7%까지 올려야지만 미국의 물가가 잡힌다라는 논리라면은 결론적으로는 그 침체에 강력하게 좀 대응할 수 있는 필수 소비재 쪽이 선택되는 게 맞겠죠. 뭐 물론 중간에 뭐 전쟁이 끝나거나 이러면서 뭐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하면서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 다시 또 금리 인상 리스크는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또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시장 논리, 침체에 대한 논리라면은 방어적 성격의 종목들이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최근에 방산주 강세도 아마 그런 부분들, 통신주 강세도 그런 부분들이 최근 몇 달간 계속 이어져 왔고 작년부터 좀 이어져 온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경기가 아무리 안 좋고 침체로 가더라도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 소비재, 음식료 섹터주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 음식료 섹터주들 뭐 농심이라든지 제일제당이라든지 최근에 실적 기반으로 한 오리온 이런 부분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쇼핑 쪽에서도 본다라면은 뭐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뭐 롯데쇼핑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최근에 조금 필수 소비재 쪽 영향에서 좀 낙폭과대 상태 뭐 이마트 이런 부분들도 흐름이 조금 개선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필수 소비재 쪽, 그다음에 경기 방어주들, 그러니까 경기에 전혀 흐름을 안 타는 종목들이 이제 엔터주들이 되겠습니다. 엔터주하고 게임주들하고 바이오 섹터 이런 쪽들은 경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에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이오 쪽에는 있는데요. 그만큼 좀 금리 이슈로 인해서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지금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해당 섹터주들 내에서는 그래도 좀 일부 낙폭과대 게임주들하고 엔터주들 이런 쪽들이 좀 심리적으로는 주가 좀 바닥선에 있기 때문에 조금 대응하는 데 있어서의 좀 가격적인 메리트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고, 엔터주들이 조금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어주 쪽에 대한 선호도도 계속 올려가면서 일정 부분 좀 바벨 전략이라고 하겠는데요. 한쪽은 좀 경기 침체의 우려감으로 방어주 성격인 종목들을 계속 사면서 또 한쪽으로는 낙폭과대 주들,
뭐 실적은 좋은데 얼떨결에 같이 빠진 종목들, 경기 민감주들 안에서의 포지션이 좀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가격 매트가 있는 종목들을 같이 사나가는 전략을 좀 쓰는 게 횟지 수준의 흐름이 아닐지라도 좀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조금 더 유효한 수급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시장 흐름상에 있어서 좀 대응이 좀 더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민첩하게 좀 모습을 바꿀 수 있도록 투트랙 전략 유효하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